안녕하세요, 채권맨입니다. 오늘은 그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그 수금할 때 돈 거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무엇을 할 건지 아이템을 처음에는 정하실 거고, 그 아이템에 따라서 시장 조사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 이제 사업자 등록도 내시고, 뭐 경우에 따라서 사무실도 내고, 그 다음에 뭐 가게 계약도 하실 거고,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. 부자가 될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서.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많이 팔거나 또는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게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일단은 물건을 많이 팔고 또는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거래처 상대방의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그 인적사항이라든가 정확한 연락처라든가 주소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받아놓지 않고 그냥 물건만 나가고 수급만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오늘도 문의가 와서 상담을 거쳐서 실사를 한번 나가봤거든요. 이제 채권자를 미팅을 나갔는데, 거기가 이제 그 유한 킴벌리라는 그 화장지 대리점입니다. 상당히 큰 대리점인데, 나가서 이제 그 채권을 한번 봤어요. 그 원장을 좀 봤더니 뭐 채무자가 뭐 한 6, 7군데 정도 좀 되는데, 내용이 봤더니 뭐 3천만 원, 5천만 원, 뭐 금액도 뭐 작지도 않아요. 뭐 화장지가 뭐 그렇게 큰 그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동안 쭉 거래를 뭐 1, 2년 한 것도 아닙니다. 뭐 4년, 5년씩 막 이렇게 쭉 거래를 해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채무자가 상대방 거래방이 거래가 끊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잔금이 남은 겁니다. 결국에는. 그래서 뭐 그 원장을 봤더니 처음에 이제 거래를 잘 오다 보니까 상대방의 뭐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놓은 게 없고, 그리고 또 상대방의 정확한 연락처도 없어요. 무슨 강촌 상회, 무슨 삼촌, 무슨 아줌마, 그래서 뭐 핸드폰 번호 딸랑 하나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수금한 날짜, 돈 왔다 갔다 한 거, 그런 내역들만 주르륵 나와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거래가 끊기다 보니까 그 핸드폰 번호는 끊겼고, 그리고 그 주소도 지금은 이제 다 이사가고 없는 거죠. 그 가게도 없고. 그러면은 돈 받기가 실질적으로 힘들고, 이런 경우에는 소송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정확한 주소도 없고, 그 다음에 인적사항이나 또는 주민번호도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뭐 더더욱이나 할 수도 없고요. 왜냐하면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준비를 하시고 오픈을 해서 첫 거래를 이렇게 트실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. 거래처 많이 만드는 거 중요하고, 많이 파는 거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, 결국에는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물건을 많이 팔고 내가 수금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돈을 떼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떼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, 그 떼인 돈을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면 찾아오는 거는 어떻게 찾아오느냐, 내가 원인 서류를 잘 갖춰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원인 서류를 갖춰 놓는 이유는 뭐냐, 소송을 하기 위해서 원인 서류를 갖춰 놓는 겁니다. 그러면 왜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받아 놓아야 되느냐, 요즘에는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걸 수집을 뭐 하지 못하도록 법이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에도 주민번호가 다 나오지가 않죠. 그렇다 보니까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뭐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수집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.
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뭐 팩스로라도 받아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최소한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놓으시고 상대방의 이름 석자라도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과 거래를 트는 게 낫습니다.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, 뭐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,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느냐면은, 나중에 이제 뭐 거래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수금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. 그럼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소송할 때 이 사업자 등록증이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. 소송 절차 중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. 사실조회 신청.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디서 발부를 하겠어요? 국세청에서 발부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, 채무자의 사업자 등록증이죠.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처에 사업자 등록증을 법원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 국세청에다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원에다가 통지를 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서 국세청에다가 요청을 하게 돼요.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.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법원에다가 이 사람의 주민번호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. 그 법원에서.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초본을 발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주민번호를 취득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제 송달이 돼서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송달이 되니까 판결문을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마찬가지예요.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단서가 있어요. 핸드폰 번호가 그 채무자의 명의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,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각 우리나라에 이제 3개의 통신사가 있죠. SK텔레콤, 뭐 LG텔레콤, KT 각 통신사에다가 통신 조회를 해서 이 사람 명의로 되어져 있나 여기 전화번호가 그래서 이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명의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인적사항을 통신사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적사항을 취득을 해서 소송을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, 처음에 사업을 준비를 하실 때에, 거래처를 처음에 만드실 때에 거래처를 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은 꼭 받아 놓으시면서 내 거래 원장을 준비를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꼭 첨부를 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뭐 잔금이 회수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상대방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원만하게 수금이 안 됐을 때에 해결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와 같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에 뭐 여러 가지 아이템도 중요하고, 그리고 뭐 물건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고, 뭐 거래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은 그 정확하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또 저희가 실무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뭐 한두 거래처가 아니에요. 처음에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거래처를 늘리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달, 두 달가 1년 보내, 2년 보내, 그러다 보니 이제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 사업자 등록증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. 그때는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어색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거래를 처음에 틀 때에
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준비를 하실 때에 그리고 거래처를 만드실 때에 꼭 필요한 동거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